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옷은 고급스럽고 시계도 번쩍이고 값비싼 가방까지 걸쳤는데 왠지 모르게 허전해 보이는 사람 말입니다. 처음엔 와, 멋지다 싶다가도 막상 옆에 있으면 괜히 마음이 불편해지고 어깨가 뻣뻣해지는 그런 사람 있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요. 시장표 옷 한 벌에 편안한 신발을 신고 나왔을 뿐인데도 곁에 있으면 괜히 마음이 놓이고 괜히 든든해집니다. 심지어 한마디 툭 건넸을 뿐인데 그 말 한마디가 오래도록 마음에 남아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도 자꾸 생각이 나죠. 참 이상하지 않나요? 도대체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돈일까요? 외모일까요? 아니면 학벌이나 배경 때문일까요? 사람들은 대개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옷을 입으니까 귀티가 나는 거겠지 하고요. 하지만 조금만 더 곁에서 지켜보면 금방 알게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들은 잠깐 반짝일 뿐,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껍질처럼 금세 벗겨져 버리거든요. 정말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고 지나치곤 하죠. 알고도 실천하지 못하고 흘려보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뒤늦게야 깨닫고, 아, 그때 조금만 더 다르게 살 걸 하고 후회하기도 하죠. 오늘의 인생 수업에서는 비싼 옷이나 값비싼 가방이 아니라 사람을 진짜로 귀티나게 만들어주는 결정적인 비밀을 하나씩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걸 듣고 나면 아마 당신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거울 속의 당신도 전과 조금은 다르게 바라보게 될지 모릅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세요. 당신의 삶을 조금 더 빛나게, 조금 더 깊게 만들어드릴 이야기로 언제나 보답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도대체 돈도 아니고 외모도 아닌데 사람을 이렇게까지 다르게 만들어버리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사람의 진짜 품격은 의외로 소소한 자리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특히 돈을 쓰는 순간 그 사람의 속마음이 그대로 비춰지죠. 누구는 모임 자리에서 밥값을 낼 때 조용히 먼저 계산대 쪽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 한 발짝이 얼마나 멋있는지 아시나요? 아무 말 없어도 주변 사람들은 다 압니다. 아, 저 사람은 마음이 넉넉하구나 하고요. 반대로 지갑을 만지작거리다. 저 잠깐 화장실 좀 하고 슬쩍 자리를 비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두 번은 그러려니 합니다. 하지만 같은 장면이 세 번쯤 반복되면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속으로 선이 그어집니다. 아, 저 사람은 딱 저렇구나 하고요. 중요한 건 돈의 크기가 아닙니다. 커피 한 잔, 떡 한 조각, 그런 작은 걸 내는 마음에서 그 사람의 품격이 보입니다. 제가 예전에 존경했던 한 선배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조금 더 낼 수 있다는 건 아직도 복이 남아있다는 뜻이야. 오늘 낸 한 끼는 내일 10끼 100끼가 되어 돌아온다. 그래서였을까요? 그분 주위에는 언제나 따뜻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말투에도 눈빛에도 배려가 배어 있어서 함께 있으면 괜히 마음이 부드러워지곤 했죠.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진짜 귀티는 자리의 태도에서 결정납니다. 얼마 전 지인이 은퇴식을 했는데 40년을 한자리에서 묵묵히 일하고 이제야 내려놓는 날이었죠. 동료와 후배들이 박수를 보내며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참 따뜻한 자리였습니다. 그날의 주인공이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한마디 할 때마다 사람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서에 한 사람이 마이크를 잡고 이러더군요. 제가 이 선배님과 얼마나 각별한 사이인지 아십니까? 그러더니 20분 넘게 자기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이겨냈고, 누구를 도왔고, 회사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그러는 사이
정작 그날의 주인공은 이야기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모임이 끝난 뒤 사람들이 말없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카톡방에 이런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오늘 좋은 자리였는데 마지막이 좀 아쉬웠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 사람 안에 채워지지 않는 허기 때문입니다. 나도 주목받고 싶고 나도 인정받고 싶은 그 공허함이 결국 자리에서까지 스며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멋진 사람은 다릅니다. 누가 주인공인지 알고 그걸 기꺼이 빛나게 해줍니다. 필요할 땐 한마디로 끝냅니다. 그 한마디가 사람들을 감동시키죠. 그리고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공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겸손은 덕의 뿌리이며 군자의 근본이다.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 그게 진짜 귀티의 시작입니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내면을 가장 먼저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같은 상황에서 같은 말을 해도 누구는 그저 듣고만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누구는 작은 가시처럼 찔려서 오래도록 마음에 남게 되죠. 얼마 전 한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조용히 술잔을 들던 한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올해는 유난히 고마운 일이 많았네요. 오늘 이렇게 좋은 분들이랑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얼굴빛이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괜히 저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참 잘 왔다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잠시 뒤 다른 분이 잔을 들고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다 거기서 거기죠. 늙어가는 거 축하한다고 모인 거 아니겠어요? 순간 웃음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말수가 줄고 괜히 분위기를 돌리느라 애쓰는 기색이 역력했죠. 같은 자리 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로 분위기를 귀하게 만들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말 한마디로 다 무너뜨립니다. 그 차이가 바로 언어에서 나는 격입니다. 제가 존경하던 한 어르신은 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말은 물결 같아서 어디로 다 어떤 꽃을 피울지 모른다. 그러니 가볍게 던진 말에도 언제나 마음을 담으려무나 나이가 들수록 그 말이 점점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건 바로 감탄하는 힘입니다. 예전에 어느 강연회에서 만난 분이 있었는데 강연이 끝난 뒤 조심스럽게 다가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니 제 속이 시원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걸 그렇게 풀어내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그 순간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내가 한 말이 누군가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때 새삼 깨달았습니다. 감탄과 감사가 깃든 말은 결국 듣는 사람의 마음까지 같이 살린다는 것을요. 한번 주변을 떠올려 보세요. 사람들에게 유난히 인기가 많은 사람들은 화려하게 말을 잘 꾸미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고 작은 일에도 진심으로 감탄해주는 사람이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이야, 진짜 다르십니다. 이런 한마디가 사람을 웃게 만들고 마음을 열게 합니다. 어느 시인은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말 한마디가 지나간 자리에 들꽃 하나 피어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충분히 귀한 사람이다. 참 좋은 말이죠.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환하게 비추기도 합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말이나 험담, 빈정거림은 순간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결국 자신을 깎아내립니다. 식사 자리에서 가족 이야기를 하며 우리 집 사람 정말 답답해서 같이 살기 지겨워. 이렇게 내뱉는 순간 주변은 웃음으로 덮으려 애쓰지만 마음 한켠에 어색함이 깊이 남습니다. 그리고 모임이 끝나갈 즈음 사람들은 그 사람을 살짝 멀리하게 되죠. 내가 자주 쓰는 말이 내 얼굴이 되고 결국 내 태도가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조금만 줄이고 대신 작은 감탄과 따뜻한 말을 늘려보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을 훨씬 더 고급스럽게 보이게 만들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람을 귀티나게 만드는 두 번째 비밀입니다. 사람을 멀리서 봤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얼굴이 아닙니다. 표정과 몸가짐이죠. 허리가 구부정하고 어깨가 안으로 말려 있는 사람, 걸을 때 발을 질질 끌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그대로 읽힙니다. 삶이 무겁구나. 자신감이 부족하구나. 이런 느낌이 자연스럽게 전해지거든요. 반대로 등이 곧게 펴지고 어깨가 살짝 열려 있는 사람은 멀리서도 티가 납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느껴지죠. 아,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자신감이 몸에서 먼저 흘러나오니까요. 제가 아는 한 분은 버스에서 내릴 때조차 허리를 쭉 펴고 고개를 약간 들고 내립니다. 그 작은 동작 하나에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가더군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당당함 하나로 사람들은 속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몸가짐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몸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죠.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자연스럽게 빠져나갑니다. 종아리를 한번 잡아보세요. 손가락이 맞닿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사이가 남는다면 근육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근육은 자신감의 원천입니다. 허벅지가 탄탄한 사람은 어떤 자리에서도 기죽지 않고 허리가 곧은 사람은 어디에 있어도 위축되지 않죠. 반대로 허벅지가 가늘고 등이 굽으면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너지가 좀 약하구나 하고요. 저는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재테크는 실패할 수도 있고 금테크는 변동이 심하지만 근테크, 즉 내 몸에 근육을 쌓아두는 건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고요. 걷기, 스트레칭, 허리를 펴는 연습. 이건 매일 조금씩만 해도 쌓입니다. 그렇게 달라지는 건 누구보다 먼저 내 자신이 제일 잘 압니다. 그리고 옷차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싼 옷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옷의 값보다 중요한 건 정리입니다. 구겨진 셔츠, 때 묻은 신발, 너무 화려한 원색 옷, 과도한 액세서리. 이런 것들은 오히려 불안을 드러냅니다. 내 마음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하고 신호를 주는 거죠. 특히 머리를 빗지 않고 나온 사람을 보면 금세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바쁘고 어지러워서 겉모습까지 무너진 겁니다. 반대로 깨끗하게 잘 다려진 셔츠 한 장, 주름 없는 바지, 윤기나는 구두, 담백한 색감의 옷. 그 속에는 나는 나를 존중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거울 앞에 한 번 더 서보세요. 허리를 곧게 펴고 표정을 살짝 다잡은 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오늘 존중받고 싶은 모습으로 나가고 있나? 이걸 점검하는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을 귀티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외형은 결국 내 마음의 표지판입니다. 겉모습을 가꾸는 건 허영이 아닙니다. 나는 오늘도 나를 소중히 여긴다는 가장 깊은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그 마음이 몸가짐과 옷차림을 타고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때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 사람 괜히 멋있다 하고요. 그게 바로 귀티의 또 다른 비밀입니다. 아무리 옷을 잘 차려입고 허리를 곧게 펴고 있어도 몸이 무너지면 그 모든 품격은 금세 깨집니다. 건강을 잃으면 멋도 귀티도 다 부질없어지죠. 제가 예전에 만난 한 분이 있습니다. 젊을 때 사업을 크게 해서 돈도 많았고 좋은 집, 좋은 차, 해외여행까지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60대가 되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허리 디스크에 무릎 관절염, 당뇨까지 병원에 누워있는 시간이 여행 가는 시간보다 길어졌죠. 그분이 병실 침대에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내가 번 돈의 절반은 병원비로 나가는 것 같아. 그 말을 듣는데 참 쓸쓸했습니다. 여러분,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요? 아닙니다. 고생 끝에는 통증이 옵니다. 특히 내장 지방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더 무섭죠.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뱃속에 쌓인 지방이 심장, 간, 췌장을 조용히 병들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스마트폰입니다. 하루 종일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 화면만 들여다보다 보면 목은 거북이처럼 앞으로 빠지고 허리는 굽고 뱃살은 점점 앞으로 쏠립니다. 배가 앞으로 나오면 자세가 무너지고 자세가 무너지면 자신감도 따라 무너집니다. 결국 마음까지 주저앉게 되죠.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잃어버린 건강은 절대 되돌릴 수 없다. 몸에 쌓아둔 근육과 체력은 당신이 평생 안고 가야 할 최고의 자산입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에 5분만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계단을 오르고 한 정거장쯤 걸어 내려가 보세요. 그리고 종아리 근육을 손가락으로 감쌀 때 여유가 느껴진다면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채워보세요. 근육은 돈보다 더 귀한 자산입니다. 힘든 시기에도 나를 지탱해주는 내 몸속 저금통이니까요.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음식 습관이 무너지면 몸은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달콤한 흰빵, 자극적인 소금, 기름기 많은 음식. 짧게는 맛있지만 길게는 몸을 갉아먹는 독입니다. 게다가 소시지, 햄 같은 가공식품은 혈관과 장기를 천천히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밥 한 숟가락을 먹을 때도 조금 느리게 감사히 음미하며 드세요. 하얀 밥 한 톨에도 농부의 땀방울과 대지의 기운이 담겨 있습니다. 허겁지겁 먹는 건 삶을 허겁지겁 삼키는 것과 같으니까요. 건강을 챙기는 건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나를 존중하는 일입니다. 몸을 관리하지 않는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아, 피곤해, 짜증나, 뭘 해도 귀찮아. 그 말이 입에 붙는 순간 몸도 마음도 이미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몸을 가꾸는 건 단순히 거울 앞의 모습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을 바꾸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몸을 돌보는 작은 습관이 5년 뒤, 10년 뒤 당신의 얼굴과 삶을 결정짓습니다. 그리고 그 건강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말하게 할 겁니다. 저 사람 괜히 든든해 보여 하고요. 그게 귀티의 또 하나의 비밀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유난히 편안하게 스며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딱히 대단한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화려하게 자신을 포장하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 곁에 있으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느긋해집니다. 그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익살과 감탄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무겁게 내려앉기 쉽습니다. 괜히 잔소리가 늘고 훈계가 길어지고 비교하는 말투가 자주 나오죠. 그런데 익살 한마디로 가볍게 넘길 줄 아는 사람, 작은 일에도 크게 감탄하며 상대를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늘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제가 강연에서 종종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과 10개 중 3개를 먹으면 몇 개가 남을까요? 그러면 대부분 7개요. 하고 대답하죠. 그런데 예전에 한 청년이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3개요. 먹은 게 남는 거잖아요. 그 순간 강의장이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그 엉뚱한 대답 하나가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줬던 거죠. 이게 바로 익살의 힘입니다. 예상치 못한 말 한마디, 조금은 엉뚱한 농담, 그 속에 자연스럽게 배려가 담기면 사람들은 긴장을 내려놓고 마음을 엽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합니다. 익살은 재치가 아니라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려는 배려라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꼭 필요한 게 감탄입니다. 주변을 잘 보세요. 사람들에게 인기 많은 사람들은 늘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작은 일에도 진심 어린 감탄을 합니다. 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런 말이 가식 같다고요? 아닙니다. 계속 듣다 보면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탄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들으면 자연스레 미소를 짓고 마음 문을 조금 더 활짝 열게 됩니다. 어느 작가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자두 하나를 보고도 감탄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세상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다. 참 맞는 말이죠. 작은 것에 감탄하고 소소한 일에도 놀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언제나 마음이 부드럽습니다. 반대로 나이 들수록 아무데도 감탄하지 않는 사람. 남이 잘 되면 시큰둥하고 누군가를 칭찬하기보단 빈정거리기 바쁜 사람. 그 마음은 점점 굳어갑니다. 말투도 표정도 함께 굳어지죠. 익살과 감탄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최고의 관계 자산입니다. 작은 유머 한마디, 따뜻한 감탄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주고 그 사람을 참 좋다 싶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에게서 진짜 귀티가 흘러나온다고요. 그 부드러움이 결국 당신의 표정, 말투, 몸짓에 스며들어 사람들이 속으로 이렇게 말하게 할 겁니다. 저 사람, 그냥 좋다 괜히 마음이 편안해하고요. 사람을 한없이 초라하게 만드는 것, 그건 의외로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질투와 비교, 그리고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마음. 이 세 가지가 결국 사람을 가장 초라하게 보이게 하죠. 어느 모임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가 새로운 프로젝트에 발탁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다 같이 축하하며 박수를 치는데 한 사람은 입꼬리는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더군요. 뭐 운이 좋았네. 그 순간 주변 분위기가 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말 속에 스며 있는 질투와 허전함을 다들 본능적으로 알아차린 거죠. 질투는 그렇게 은근히 스며 나옵니다. 말투에서, 표정에서, 심지어 뒷모습에서도요. 그리고 결국 사람들과의 거리를 조금씩 벌리게 만듭니다. 반대로 정말 멋진 사람들은 다릅니다. 질문을 바깥으로 던지지 않습니다. 왜 저 사람만 잘 될까? 왜 나는 안 되는 거지? 이런 질문은 결국 사람과 싸우게 만듭니다. 정말 귀티나는 사람은 질문을 자기 안으로 던집니다. 내가 더 좋아지려면 무엇을 바꿔야 하지? 이 상황에서 내가 배울 점은 뭘까? 사람과 싸우지 않고 문제와 싸우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 더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질투는 마음속에서 삭히는 독이에요. 조용히 내 안을 조금씩 갉아먹죠. 하지만 그 에너지를 나를 키우는 데 쓰면 그게 곧 가장 멋진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철학입니다. 철학이 있는 사람은 흔들릴 때마다 자기 자신에게 묻습니다. 지금 나는 어떻게 행동하는 게 맞을까? 남들이 정해놓은 답안지에만 머물지 않고 스스로 답을 써내려가죠. 그런 사람은 쉽게 주눅 들지 않습니다. 그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라는 말에도 조용히 웃으며 그래도 내 길이니까 한번 가보려 합니다 하고 나아갑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하루를 보내는데 급급한 사람이 아니라 하루를 온전히 느끼며 사는 사람. 밥 한 끼 먹으면서도 참 좋다. 이게 감사할 일이지. 바람 한 번 맞으면서도 이 순간이 선물이네 하고 마음을 채우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서 진짜 귀티가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니 언제나 얼굴이 편안해 보이고 주변 사람들도 덩달아 마음을 놓게 됩니다. 결국 귀티란 건 돈으로 살 수도 옷으로 치장할 수도 없는 겁니다. 내가 나를 얼마나 존중하고 얼마나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며 사느냐? 그 모든 게 쌓여서 표정에, 말투에, 몸가짐에 스며드는 거죠. 오늘의 인생 수업에서 나눈 이야기 어떠셨나요? 당장 하루아침에 변하진 않겠지만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나를 조금 더 아끼고 내 마음을 단단히 붙잡고 살아가려 노력한다면 언젠가 분명히 달라진 당신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듣게 할 겁니다. 저 사람 참 멋있다. 그 한마디가 사실 인생 최고의 훈장 아닐까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오늘의 인생 수업을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당신만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편안하기를 바랍니다.